용도 이력 있는 차 사도 될까요? 요즘 용도 이력이라고 하죠. 호자 번호판으로 달고 다니는 차가 도로만 봐도 너무너무 많잖아. 이 렌트라는 차량을 다루는 업체한테 월 납입금을 내고 빌려 쓰는 거란 말이야. 몇 개 아니니까 좀 막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렌트 이력 있는 중고차는 기피하게 된다. 그게 가장 큰 이유지.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렌트 이력 중고차는 실제로 많은가요? 이런 카니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런 제네시스들이 렌트 이력 중고차가 많아요. 이런 차들은 고가차잖아요. 물론 EQ급 이런 거 단가가 너무 많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살 때 당시에는 7천만 원, 8천만 원, 1억까지도 가는 그런 차란 말이야. 요즘 GV80이 1억씩 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할부로 하게 되면 월납입금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요 정도 또 끄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많죠. 비용 처리도 좀 필요하고, 또 부채로도 잡히지 않고 자산으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렌트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렌트 이력 중고차는 많이 별로예요? 이건 제 경험상이긴 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용도 이력 있는 차가 좀 더 지저분한 차가 많은 거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소모품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키로수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 몇천 킬로, 몇만 킬로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이런 소모품들 말고, 하체 부품들이나 실내 내장재들 이런 거는 교체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관리가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렌트 말고 일반 단기 렌트,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대여 용도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 깔끔하게 모는 사람이 솔직히 없지 않나? 정말 내가 내 자가용이라 생각하고 깨끗하게 써야겠어,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단기 렌트 차들은 확실히 상태가 안 좋은 게 많다. 그럼 렌트 이력 중고차는 걸러야겠네요? 솔직히 내 생각을 얘기하면 옛날에는 렌트 이력이 있으면 확실하게 저렴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용도 이력이 있는 중고차랑 없는 중고차랑 가격 차이가 안 나. 그게 문제야 지금. 그런데 이걸 내가 사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되팔아요. 되팔았을 때는 가격 차이가 있다. 용도 이력이 있어도 괜찮다 해서 똑같은 금액을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용도 이력이 있어서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건 문제가 되잖아.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용도 이력이 있는 거를 사는 게 손해지. 근데 이제 완전 거를 수가 없는 게 요즘 그랜저, 아까 제네시스 이런 차종들은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이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딱 원하는 옵션, 색상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면 일반 차에서는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용도 이력이 있는 차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때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렌트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장기 렌트, 단기 렌트가 있어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신차 장기 렌트, 이제 일반 사업자나 개인이 장기로 렌트를 하는 경우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기 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제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대여용으로 짧게 나가는 것들, 그리고 쏘카나 아니면 사고 대차 같은 경우, 내가 이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잠깐 이 차가 수리할 동안 차를 빌려오는, 그런데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것도 단기 렌트죠. 차는 하나인데 운전자가 계속 바뀌어. 이 차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이제 맞춰져 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ECU가 학습을 한다고. 근데 학습을 할 만하면 바뀌어. 그러다 보면 이제 차에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차를 사는 경우가 많지만 단기 렌트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타기 싫은 차는 내가 팔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권하지도 않아요. 그럼 장기 렌트는 괜찮냐? 장기 렌트 자체는 대여 용도도 있지만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반납을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수할 목적으로, 되팔 목적으로 이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상태가 좋은 게 덜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지. 만약에 똑같은 컨디션의 차가, 일반 차가 있고 용도 이력 차가 있다, 그러면 일반 차를 당연히 사야 되는 게 맞고요. 나는 사실 상태가 괜찮고 컨디션이 좋은 차를 고르면 용도 이력 있는 차를 사도 된다는 생각이 였어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저렴했을 때야.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렌트 이력이 있는 차랑 렌트 이력이 없는 차랑 가격 차이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싸야 된다. 이건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싸게 팔자. 1인 신조 중고차가 역시 제일 좋네요. 1인 신조가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제 1인 신조라는 거는 첫 번째 소유자가 계속해서 타다가 중고차로 넘긴 경우에 1인 신조라고 해요. 1인 신조 중고차도 좀 잘 봐야 될 게, 한 12만 킬로 탄 중고차가 있어요. 근데 1인 신조래. 좋아 보이잖아. 근데 막상 보니
소모품 관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탄 차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미션 오일이나 이런 게 이상이 없으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1인 신조가 좋다 할 수 있을까? 1인 신조의 메리트가 뭐야? 그러면 1인 신조의 메리트가 아예 없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12만 킬로 똑같은데 두 명이 탔어. 뭐 2인 신조라 치자고요. 요걸 한 9만 킬로 정도의 두 번째 주인이 사가지고 뭐 미션 오일, 냉각수, 뭐 벨트 세트 다 해놨어. 그런 경우에는 2인 신조가 더 좋지 않나? 보통 이제 두 번째 주인분들이 한 8만에서 한 12만 정도 사이에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키로수에 맞는 정비를 하고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모품 정비가 되어 있는 차들은 저는 오히려 1인 신조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렌트 이력 중고차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해요? 요거는 너무 쉬운 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 외관 컨디션 체크하고요. 이게 너무 방치되어 있었진 않은지, 긁혔는데도 그냥 막 타진 않았는지. 저는 바깥이 지저분하면 안에까지 관리를 했을 리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깥에서 막 스크래치나 이런 것도 막 방치를 하고 타는데 엔진 오일 제대로 갈아줬겠냐고. 뭐 누유 있는 거 고치겠냐고. 그래서 외관을 봐라. 그리고 실내를 봐라. 실내를 얼마나 이 사람이 깔끔하게 썼는지. 그런 전차주의 좀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거, 타이어 눈에 보이잖아. 바로 보이잖아요. 타이어는 또 어떤 걸 껴놨는지 6만, 7만, 8만 정도를 사면 타이어를 거의 교체를 해놨습니다. 근데 6만, 7만짜리 샀는데 타이어 교체도 안 했어. 안전에 관한 것도 관리를 안 했는데 엔진 오일 갈았겠냐고.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타이어의 브랜드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는 분인지, 차에 관심이나 이해도가 좀 있는 분인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사실 내 차 아니라 생각하면 이 시간 써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 AS도 안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얼마나 잘 해놨는지 이런 거 체크하면 됩니다. 렌트 이력 중고차는 얼마나 저렴해야 돼요? 그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일단 저는 적어도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짜리다, 5% 정도는 저렴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내가 용도 이력 있는 차를 샀으니까 좀 소모품이나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한 50이면 국산차에서는 많은 정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싸야지 사지. 그리고 만약에 제네시스다 한 2,000만 원 넘는다, 그럼 100만 원 정도는 저렴해야지.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리프트 점검하고 뭐 하잖아요, 사기 전에. 그럴 때 부식 상태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관광지 바닷가가 많잖아요. 그런 데만 운행을 한 차들은 실제로 녹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륙에서 운행한 차랑 바닷가 차랑 뭐 요즘은 코팅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거 차이가 없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볼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식 상태가 어디서 운행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오늘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중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차가 딱 용도 이력이 있는 차인데 이거 사도 될까 안 될까 했을 때, 고민이 될 때 이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그래도 이제 손해는 안 보고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요것도 사실 논란은 많아. 이게 사실 누구는 사도 된다, 누구는 사면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거 참고하셔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이제 좋은 중고차 구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